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막 love yourself. 근데 나는 거울 속 내 모습은 너무 징그럽고 괴물 같은데 어떻게 내 자신을 사랑해요? 나를 벌하면서 더 먹었는데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답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좀 알 수 있었던 시간.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4년 정도 영상을 찍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 저의 섭식장애, 폭식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제 폭식증은요, 한 3년 정도 지속됐고요. 이 폭식증은 단순하게 뭐 제가 과식을 했다, 살이 쪘다 정도가 아니라 최저 몸무게에서 최고 몸무게가 거의 한 14kg 차이 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폭식증이 가장 심했을 때가 10이라고 하면 한 이 정도로 많이 회복하는 상황이고요. 주제가 조금 무겁고 창피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용기 낼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일단 폭식증을 겪으면서 그리고 회복하면서 삶의 태도나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폭식증이 가장 심했을 때 블로그에 이제 주기적으로 글을 썼어요. 그때 이제 몇몇 분들께서 제 이야기에 되게 공감해 주시고 응원을 해 주셨거든요. 그게 저한테 되게 많이 위로가 됐어요. 덕분에 되게 회복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제 영상이 지금 같은 아픔이 있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폭식증에 걸렸고 어떤 과정들을 겪었으며 어떻게 회복을 했고 무엇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폭식증에 왜 걸리는 걸까요? 약간 심리적 허기 아니면 무리한 다이어트, 뭐 스트레스 등등 참 이유가 많죠. 저의 경우에는 그 모든 것이 다 해당됐습니다. 사실 저는 막 엄청 마르거나 비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표준 체중에 그냥 운동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학창 시절에도 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때 좀 살이 쪘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그냥 건강한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제일 말랐었을 때는요. 승무원 면접 준비 당시였어요. 사회가 특히 대한민국 사회가 원하는 비만하지 않고 깔끔한 이미지의 모습으로 면접을 보기 위해서 그때 166에 50kg까지 감량을 했습니다. 비행을 하면서 운동하고 막 뭐 그렇게 마른 몸무게엔 집착하지 않고 지냈는데요. 3년 반 전쯤인가? 제가 개인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이제 식욕이 조금 떨어지고 이제 살이 좀 빠지기 시작해요. 그때 166에 50kg 정도로 갑자기 좀 살이 빠집니다. 근데 내가 생각했던 나의 가장 마른 몸무게? 그 몸무게를 되게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다시 식욕이 오르고 식사를 하니까 다시 제가 유지했던 몸무게인 막 한 53, 54kg 정도로 이제 늘더라고요. 뼈말라가 또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그것에 휩쓸려서 되게 마른 몸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원래 마른 체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2개월 정도 잡고 4kg를 감량을 하면서 제가 바디 프로필을 준비해요. 근데 그 과정 자체는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 후가 문제였어요. 제가 제 몸을 이상하게 왜곡되게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지나치게 마른 몸에 집착하게 됩니다. 바디 프로필이나 다이어트 이후에 그렇게 자기 몸에 대한 왜곡이 생기는 경우 플러스 그 요즘 사회에서 너무 뼈말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약간 컨비니언트 돼가지고 막 체지방 진짜 적고 근육량 높은 166에 49kg는요 정말 말랐어요. 그 몸을 유지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다 보니까 모든 음식이 먹으면 살찔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 가슴팍이랑 갈비뼈 이런 게 보이지 않으면 제 스스로 뚱뚱하다고 생각했어요. 음식이 되게 두려워졌고요. 음식을 보면 칼로리밖에 생각나지 않았어요. 폭식증이 찾아옵니다. 입 터짐이 찾아와요. 한번 먹기 시작하면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목 끝까지 식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소화제를 먹으면서 계속 음식을 먹습니다. 저는 심지어 양폭식이 와서 과자, 아이스크림, 초콜릿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사서 그냥 우겨 넣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먹으면요, 여러분 제대로 앉지도 못해요. 그래서 맨날 막 소파에 막 이렇게 누워서 배는 찢어질 것 같고 그렇게 먹고 나면요 이제 손, 발이 다 붓고요 얼굴이 퉁퉁 붓습니다.
그리고 계속 자책을 합니다. 어떻게 난 이런 것도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이지? 그러고 나서 절식을 하고 또 폭식을 합니다. 계속 반복돼요. 제 몸은 점점 커져가고요. 유니폼 사이즈를 제가 폭식증 겪는 동안 3번을 바꿨습니다. 1에서 4가 됐어요. 점점 살이 찌니까 사람을 만나기 싫더라고요. 약속은 다 취소하고요.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게 굉장히 무서웠어요. 근데 저는 직업적으로 이제 늘 비행 때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내 이런 못난 모습으로 나를 소개하는 게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비행 끝나면 정말 그 스트레스와 함께 막 초콜릿, 아이스크림, 뭐 별의 별걸 다 쌓아놓고 먹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폭식. 저는 루틴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요. 아, 그냥 집에 가서 폭식하고 싶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생각을 너무너무 자주 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서요. 진짜 온갖 막 간식들을 다 사요. 온갖 음식을 다 사고 막 연새우유, 크림빵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막 맛별로 사가지고 그냥 우겨 넣습니다. 그렇게 제 몸은 점점 커져가고 해서는 안 될 행동까지 합니다. 제가 폭토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개워내기 시작한 거죠. 살찌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이제 폭도를 하게 되면요. 이제 개워내는 행위를 하게 되면요. 자기 비난, 자기 비판 그 이상이에요. 인간의 존엄성이 되게 사라지는 기분이 들거든요. 제 스스로가 괴물 같다고 생각을 해요. 징그러워요.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폭식증을 이겨내려면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막 love yourself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나는 거울 속 내 모습은 너무 징그럽고 괴물 같은데 너무 뚱뚱하고 못생겼는데 어떻게 내 자신을 사랑해요? 또 폭식을 하게 되면요. 그렇게 개어내면요. 침샘이 부어요, 여러분. 그리고 얼굴도 변해요. 저는 막 요가도 해보고 명상도 해보고 막 책도 읽고 온갖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근데 잘 되지 않았어요.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근데 유일하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내 몸이다. 그렇게 폭식증에 섭식장애가 오고 호르몬을 날뛰고 망가지면요. 내 의지로 그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자책하면서 폭식, 절식 반복을 하다가 탈다이어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직관적 식사라고 하죠. intuitive eating. 내 몸의 소리를 듣고 내가 원하는 음식을 넣어주는 건데요. 저는 그것마저 실패합니다. 저는 본능적 식사를 했어요. 진짜로 괴물처럼 먹었습니다. 당연히 여태까지 폭식했던 기간이 이렇게 긴데 맨날 막 초콜릿, 과자, 몸에 안 좋은 걸 더 먹었는데 나를 벌하면서 더 먹었는데 계속 그런 안 좋은 음식만 먹길 원했어요. 그냥 매일매일 폭식을 하면서 지냅니다. 저에 대한 죄책감, 저에 대한 혐오는 점점 늘어갔고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작년 1월인가 2월 제가 되게 좋아하던 오버사이즈 코트가 있어요. 겨울옷은 또 크잖아요. 스웨터를 입고 오버사이즈 코트를 딱 걸쳤는데 여기가 다 끼는 거예요. 내 옷 중에 가장 큰 오버사이즈 코트마저도 안 맞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저는 몸무게를 최대한 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탈다이어트 하는 기간 동안. 근데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몸무게를 잽니다. 제가 64kg가 되어 있었어요. 이제 이게 그때 당시에 제 모습인데요. 진짜로 약간 탱탱볼 같았어요. 얼굴은 탱탱볼 같고 몸은 약간 내가 원래 내 있던 몸에 약간 살을 붙인 다음에 이렇게 늘린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나는 탈다이어트, 뭐 폭식증, 뭐 어떻게 고치라는 거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나는 그냥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작년에 다이어트를 결심합니다. 단백질 챙겨 먹으려고 해요. 근데 저는 이미 거의 1년 반, 2년을 안 좋은 음식만 컨트롤 못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니까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식욕이 너무 날뛰고 맨날 음식 생각만 나고 음식만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거의 음식 중독자 같았어요. 인생에 중요한 게 너무 많은데 책을 읽어도 책에 집중이 되지 않았고요. 뭐 영화를 봐도 영화에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운동도 다시 시작하고 다이어트를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몸으로 예전만큼 이제 웨이트도 하고 러닝을 하니까 몸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하니까 막 식욕은 더 자극되고 그렇게 살이 찌고 생리불순이 찾아옵니다.
저는 체지방이 낮았을 때보다요, 체지방이 높아지니까 생리불순이 오고요. 살이 찐 상태로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니까요, 저의 관절과 허리와 무릎 모든 것이 망가집니다. 그렇게 제가 허리 디스크까지 걸리게 돼요. 바닥을 찍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뚱뚱한 몸으로 운동도 하지 못하고 나는 탈다이어트도 하지 못하고 다이어트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포기하고 싶은 감정이 들었어요. 아, 그냥 이렇게 살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그렇게 살면 안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책과 논문을 엄청나게 읽기 시작합니다.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원래 답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저랑 정말 비슷한 논문을 하나 찾아요. 섭식장애에 대한 메타 연구인데요. 섭식장애와 자기 비판, 그리고 자기 연민에 관한 논문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계속 뭘 더 해야 되고 발전해야 되고 뭔가를 이뤄도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고 만족하지 못하고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비판적인 성향이 강하고 자기 비판적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그런 사람이요. 논문에 따르면요, 섭식장애에 올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저는 그 논문을 읽고 나서 이제야 저의 행동이 조금 이해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는 폭식을 하고 자기 비판을 하잖아요. 자기 비판하는 그 행위가 폭식을 끊지 못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 비판하는 행위가 폭식을 계속 하게 만드는 엔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2년 넘게 거의 지옥의 수레바퀴에 계속 살았던 거죠. 폭식을 하고 자기 비판을 하고, 그리고 자기 비판을 하니까 또 자기 혐오가 생겨서 또 폭식을 하고, 자기 비판적인 성향 그걸 쉽게 바꿀 순 없잖아요. 논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연민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자기 연민이 높을수록 자기 비판이 낮아진다고 해요. 자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연민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목표나 체중 완벽히 해내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논문에서 자기 연민이 높을수록 자기 비판을 줄일 수 있다고 하니 자기 연민을 저는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책을 한 권 발견했어요. 제목은 나는 왜 나를 함부로 대할까? 문요한 작가님이 쓰신 책이에요. 책에서는 자기 연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고통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그 고통을 이해하고 진정시켜주는 진짜 위로를 건네는 마음. 너무 나는 힘들어, 괜찮아,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고통, 내가 느끼는 감정을 공감을 하고 진짜 위로를 건네면서 감정, 고통을 없애기 위해, 안정시키기 위해서 방법을 함께 강구하는 거죠. 자기 연민을 연습할 때 크리스틴 네프의 이론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는데요. 자신을 좀 비난하지 않고 본인한테 친절을 하게 대하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나만 느끼는 고통이 아니라는 것, 이런 실수는 나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나만 부족한 게 아니라는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음챙김, 마인드풀니스라고, 내가 만약에 과식, 폭식을 했어요. 그러면 그날은 내가 그냥 폭식한 거예요. 내가 실수했다. 끝이에요. 나는 실패자다. 이런 식으로 확정시키지 않는 거. 그런 연습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기록도 되게 많이 했고요. 일기도 꾸준히 쓰고 제 감정을 되게 많이 되돌아봤어요. 그렇게 저의 인지행동에 대한 교정, 치료를 제 스스로 하다 보니까요, 과거에 제가 되게 불쌍해지더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행동들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라는 해결책을 찾게 도와주더라고요. 이렇게 자기 연민을 연습하고 자기 비판적인 태도를 조금 버린 이후에 거짓말처럼 폭식증이 많이 좋아졌어요. 작년 가을 이후부터 지금 6월까지 별다른 거 없이 8kg를 감량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빠졌어요. 유지했던 몸무게보다 한 2kg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아요. 정말 큰 발전이죠. 많이 도움이 됐던 팁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건 3가지예요. 근데 이 3가지는 사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라요, 폭식증 고치는 거에 포커싱 하는 거예요. 완벽하려고 하지 않고요. 첫 번째, 식단을 하지 않는 거였어요. 식단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게요, 제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아무거나 막 폭식해라, 절대 아니고요. 세상에 나는 모든 걸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셔야 돼요. 이제 자기관리나 다이어트를 오래 하신 분들은 그게 정말 힘들거든요. 식단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요, 푸드 노이즈가, 음식에 대한 생각이 정말 많이 줄어듭니다. 애플 프리터, 랜디스 도넛의 애플 프리터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어느 날 하루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은 근데 안 돼, 이거 살찌지. 그거는 진짜 설탕 범벅에 진짜 하나의 칼로리가 막 한 600칼로리 될 거야. 이렇게 참다가 이상한 걸 막 폭식했을 텐데 랜디스 도넛에 가요. 애플 프리터를 삽니다. 여기까지 온 김에 다른 도넛도 좀 사요. 한 입을 먹어요. 생각보다 나한테 기쁨을 주지 않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뭔지 알고 적절하게 넣어주면요, 그렇게 많이 먹고 싶지 않아져요. 그리고 식단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면요, 먹고 싶은 음식도 정말 많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간헐적 단식하지 않기입니다. 우리는 폭식증, 섭식장애 환자이잖아요. 폭식증에 걸린 이유가 어찌 됐건 우리를 너무 제한해서잖아요. 16대 8, 18대 8 이렇게 먹는 시간을 제한해두면요, 폭식증 환자의 경우에는 진짜 그 먹는 시간에 폭식, 최소한 과식을 하게 됩니다. 식욕이 안정되고 대사가 안정되고 호르몬이 안정될 때까지는 간헐적 단식을 절대 비추합니다. 간헐적 폭식만 만들 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과도한 운동하지 않기입니다. 이건 제가 탈다이어트 이후에 다이어트를 시도해보고 운동을 엄청 심하게 했다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너무 과도하게 운동했던 행위가요, 제 식욕을 너무너무 많이 자극했고요. 그리고 운동을 과하게 하면요, 보상 심리가 반드시 옵니다. 저는 폭식증을 치료하는 거잖아요. 다이어트 하기 전에, 폭식증이 있기 전에 내 몸으로 돌아가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운동을 과하게 하지 않아도 알아서 우리의 몸이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운동 없이도 체중이 감량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막 식욕이 날뛰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전 개인적으로 운동을 아예 하지 않는 것도 추천드려요. 지금 제가 허리 디스크가 더 안 좋아져서 운동도 못하고 오랫동안 걷는 거, 앉아있는 것도 아예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난 3개월 동안 이렇게 운동을 하지 않아도 폭식을 하지 않았고 살도 찌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냥 조금씩 500g 이렇게 예전 유지 몸무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외적인 것을 되찾으려고 했던 행동들이요, 결국에는 제가 내면을 돌아보고 내면을 채우니까 해결됐더라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정말 원하는 건 화려한 꽃이 되는 게 아니라 뿌리가 튼튼한 나무가 되고 싶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뿌리가 튼튼해야 이 나무가 또 나중에 아름답게 변하는 거잖아요. 너무 숫자와 그런 외적인 것에 매몰되었던 시간들이 조금 아깝긴 하지만 결국에는 인생을 길게 보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얼마나 힘들지 저는 알아요. 자기 혐오가 심해지고 자기 비난이 심해지고 이 지옥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고 저 누구보다 잘 아는데요. 제가 그랬듯이요, 그 시간들은요, 우리 회복하는 기간에 필요한 시간들이고요, 우리의 회복에 정말 큰 밑거름이 됩니다. 사람마다 해결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고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요, 내면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면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요, 그냥 계속 반복됩니다. 주제가 워낙 무거워서 제가 최대한 좀 밝고 약간 덤덤하게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 누구보다 힘든 걸 아는 저로서 힘내시라는 말 꼭 하고 싶고요. 제가 그랬듯이 꼭 다시 웃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또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